사암진법이 수록된 사암도인 침구 요교를 의과학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요교 15장 애용문 딸꾹질증을 다루고 있는 애용문 토론 중이었어요. 이번 시간은 냉해라는 딸꾹질증을 살펴봅니다. 먼저 견증. 입을 벌릴 때에는 양기가 적당 상승하였다가 한기소습으로 인하여 양불득월이 되어 발하는 딸꾹질을 지칭합니다. 요법 경고 부루혈을 보하고 태백태교혈을 사하러 신정격이 제시되어 있어요. 이 견증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가 있어요. 그것 풀이부터. 입을 벌릴 때에는 양기가 적당히 상승한다. 그런데 만약에 입을 벌릴 때 한기가 들어오면 양불득월, 즉 양기를 얻지 못한다. 양기가 고갈된다. 양기, 즉 에너지가 형성이 안 돼. 그러면 딸꾹질을 발할 수 있어. 요약해보면 저 따라 해보세요. 입을 벌리고 숨을 내쉬고 들이쉬어 보십시다. 먼저 낼 숨. 손바닥을 이렇게 모아서 입 가까이 대세요. 그리고 그러면 손바닥에 온기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젠 입을 벌리고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입술 그리고 구강 내에는 한기가 느껴지시죠? 입을 벌리고 숨을 내쉴 때 온기가 배출되는데 이때 몸에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문자 그대로. 그리고 들숨시 냉한 외기가 유입되면 이때는 양기가 고갈돼요. 양기 형성이 안 돼요. 몸의 에너지가 약해져요. 문자 그대로 이 뜻일까요? 즉 견증을 요약해보면 이 내용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입을 벌린다고 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죠. 또 입으로 숨을 쉴 때 냉기가 들어왔다고 에너지가 고갈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요교를 이처럼 문자 그대로 보면 문자 그대로 보고 요법을 적용하면 실패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암침 아카데미를 통한 의과학적 고찰이 필요한 겁니다. 도인께서는 경거불유, 태백태계를 사하는 신정격을 제시하신 것, 그걸 기준 삼아서 살펴보십시다. 그걸 키워드로 해서 일반적인 딸꾹질의 원인 중에 부적절한 체액 조절, 갑자기 너무 덥거나 갑자기 너무 춥거나 하면 또는 불안 스트레스, 불안한 심리적 상태로 인한 식사, 신경계 장애로 인해서 난치성 딸꾹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부적절한 체액 조절과 저체온증으로 딸꾹질이 발생할 수 있대요. 도인께서 들숨시 냉한 외기가 들어오면 양기가 부족해져. 낼숨시 온기가 나갈 땐 양기가 만들어져.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키워드는 신정격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체액 조절, 그로 인한 저체온증. 족솜구나 신수경, 솜구나는 우리 몸의 연력 조절, 체액 조절력이에요. 이 견증과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2차성 부신 기능 부전의 첫 징후인 딸꾹질. 딸꾹질은 휭경막의 간헐적인 경련성 수축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난치성 딸꾹질 환자는 종종 휭경막, 수질 및 이들을 연결하는 신경섬유에 영향을 미치는 병변의 이상을 보입니다. 또한 저나트륨 혈증, 쉽게 말해서 소금 부족 혈증을 포함한 전해질 이상은 난치성 딸꾹질 환자에게서 자주 관찰됩니다. 부신 기능 부전은 혈액 속에 소금이 적은 것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것과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견증을. 먼저 이 그림. 나 저 그림 알아. 그렇죠. 이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처음 랜덤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척하면 M입니다. 이 그림 보시고 전문가는 저 그림의 의미 나 알겠어.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그림의 의미를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총간단 요약으로 설명드립니다. 이것이 냉해와 관계가 있어요. 신정격증과 관계가 있어요. 이 컵을 혈관이라고 하고 물이 들어있죠. 혈관 속에는 물 성분 55%,
그리고 혈장 성분 45%, 혈장 성분 안에는 적혈구 등등의 미량 원소들도 들어있지요. 그런데요, 혈관 속에 물 성분과 혈장 성분이 적정한 비율을 이루고 꽉 차 있으면 적정한 혈압이 유지됩니다. 적정한 혈압은 곧 적정한 체온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것은 전해질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체액 항상성 유지력을 통해서 혈압이 조절된다. 체온이 조절된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신장에서 레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혈액에 방출하면서 간에게 엔지오텐시노진이라고 하는 당 단백질을 적정한 양을 방출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면 레닌이라고 하는 효소 호르몬으로 간에서 방출한 엔지오텐시노진이라고 하는 당 단백질을 분해를 해요. 효소 촉매작용으로 분해를 하면 엔지오텐신 1이라고 하는 근육 활성화 물질, 전구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폐에서는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줄여서 ACE라고 하는 효소를 혈액에 방출해서 엔지오텐신 1을 엔지오텐신 2로 바꿔요. 그러면 비로소 심장은 수축, 팽창하는 그 펌핑력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전신의 혈압이 유지됩니다. 체온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그것은 계속 항상성 유지력이 발휘되어야 되잖아요. 피드백이 계속 주어져야 돼요. 계속 항상성 유지력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부신이라고 하는 신장 외의 꽃갈콘, 거기에서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방출해야 돼요. 나트륨이 혈액 속에 적정한 양이 분포되도록, 늘 적정한 양의 소금 성분이 유지되도록 하는 호르몬이 알도스테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부신에서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지를 못해, 또 신장에서 레닌이라고 하는 효소를 적절히 분비하지도 못해, 그러면 저혈압 시옥에 빠집니다. 저혈압은 낮은 체온, 적정한 체온 유지 항상성도 깨지고 혈압은 낮아지고 기운이 없어요. 그럴 때 딸꾹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에요. 또한 저나트륨 혈증을 포함한 전해질 이상은 난치성 딸꾹질 환자에게서 자주 관찰됩니다. 부신 기능 부전은 소금 성분이 너무 적은 그 병의 원인 중 하나다. 부신 기능이 약하면 저체온증에 빠진다. 부신 기능이 약하면 에디슨 디지즈라고 해서 에디슨 시병, 다리를 포함한 전신 근육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흐느적 걷다가 쓰러지고 쇼크에 빠지기도 하고, 이것은 부신 기능이 약해서 생긴 거예요. 부신 기능이 약하면 혈액 속에 소금 조절력을 잃어서 적정한 소금 유지력을 발휘하지 못해 저혈압으로 쇼크에 빠진다. 그럴 때 딸꾹질이 발생한다. 그것은 난치병이다. 입을 벌릴 때에는 양기가 적당 상승하였다가 한기가 갑자기 들어오면 양기가 형성되지 못하니 그로 인한 딸꾹질, 이것을 모던한 표현으로 바꿔보니까 신정격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 부신기능 저하증에 의한 피로, 식욕부진, 저체온증,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고 전해질 균형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부신기능 부전증. 이것은 신정격을 넣으면 혈압을 올릴 수 있어요. 체온을 올릴 수 있어요. 족소음군화, 신수경의 소음군화란 우리 몸의 체온 조절력 그 자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암도님께서는 어려운 한자 표기로 말씀하셨지만 결국 신정격을 계시하심으로 후학들에게 잘 모르겠거든, 신정격은 언제 넣는가, 그걸 생각해 봐. 당시 사암도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 것처럼 케미칼적 용어들을 동원해서 설명하실 수가 없었잖아요. 신정격증으로 확인된 저체온증, 그런데 그것은 저혈압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늘 필요해. 그럴 땐 신정격을 넣는다. 그러면 부신기능 저하증도 해결되고, 만약에 그로 인한 딸꾹질이다,
서의학에선 부신 호르몬을 복용시켜요. 언제까지 그걸 드실래요? 자석 4개 붙이면 되는데 양쪽에 붙이면 8개. 8개면 자석값이 얼마? 120원. 한 번 붙이고 버리니까 양쪽에 다 넣으면 하루 120원으로 이 찡이 원인증이 해결돼요. 삼침 쓰세요. 그러면 15장 애용문 중에 마지막 증, 습 때문에 생기는 딸꾹질, 이것 함께 토론해 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